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8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요사이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대통령병이라는 말을 한때 쓸 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건 안 한다.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죽자 사자 정치하고 출마하고 한 번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두 번, 세 번 출마하고 또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병 환자 뭐 이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뭐 좋은 의미에서는 그게 권력 의지가 있다. 불굴의 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나는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국무총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또 언론도 그렇게 부추깁니다. 꼭 1등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1등보다 더 위대한 2등들이 몇 분 계셨어요. 가장 유명한 2등, 가장 위대한 2등이 누굴까요? 한국 역사에서 단연 김유신입니다. 여러분들 삼국통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유신이죠. 김유신은 그러나 1등이 아니었습니다. 즉 왕이 아니었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유신, 문무왕 이 세 분이 삼국통일의 3대 원훈입니다. 태종무열왕의 외교, 즉 당태종과 만나서 나당 동맹을 맺는 것. 그 다음에 김유신의 군사, 문무왕의 정치력. 이 세 분의 힘이 합쳐져서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니까 7년 동안 결전을 해가지고 당을 쫓아내고 이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든 두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요사를 말하면 국방장관 역할을 했던 김유신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이 삼국통일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김유신은 내왕을 모셨어요. 선덕의 왕, 진덕의 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병권을 40년 동안 잡았습니다. 그래 되면 보통 자신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든지 아니면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 경계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숙청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태종무열왕, 문무왕 모두 김유신을 아꼈습니다. 김유신을 존중했습니다. 김유신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또한 왕권 같은 거 그건 시시하다. 오히려 오직 통일대업을 이룬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국시대의 제1인물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2등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2등이면서도 대통령만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죠. 김종필은 박정희와 손을 잡고 5.16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2인자로 불렸습니다. 공화당 의장, 국무총리. 그러면서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김종필 씨입니다. 마지막에 DJP 연합을 통해서 이념적 배신을 했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쟁점으로 앞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빼면은 김종필 씨가 오랫동안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합산을 하면은 대통령이 한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큽니다. 자,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두 자리 같으면 참 좋은데 한 자리니까 단일화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또 단일화를 하면 크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크게 이겨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크게 이겨야 확실하게 다음 정부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기려면 두 사람이 손을 합쳐야 돼요. 두 사람이 합치면은 저는 아마 500만 표 차이 정도로 이긴다고 봅니다. 누구로 합칠 거냐에 대해서 요새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건 조금 저희 생각을 보류하고 우선 어떻게 합칠 거냐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칠 거냐, 토론을 통해서 합칠 거냐, 아니면 단판을 지을 거냐. 단판을 지을 거냐. 저는 이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단판을 짓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판을 짓는 방안,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결정될 때 진 사람에게 어떤 자리 또는 어떤 역할을 보장해 줄 거냐 하는 논의도 해야 되는데, 저는 역할 분담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안철수 씨가 가장 잘 할 것 같은 분야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교육과 과학입니다. 교육과 과학이야말로 한 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육과 과학을 책임지는 뭐 국무총리든지 아니면은 부총리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전권을 주고, 안철수 씨가 만약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이 된다면은, 그리고 윤석열, 그때 좀 대통령을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 안보, 경제를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면은 어떨까요? 뭐 거꾸로 돼도 좋습니다. 거꾸로 돼도.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분이 잘하는 교육, 과학, 그리고 역시 안보는 안철수 대통령이, 그리고 법치는 윤석열 국무총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대통령 중심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면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것 같지만은 가장 허약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가, 독주를 하다가 저 문재인처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 가질 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를 싫어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나누어 가진 권력을 다 합치면은 더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각제가 오히려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역할 분담, 우선 가상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그리고 법치, 경제, 그 나머지 특히 교육, 과학 분야는 안철수 뭐 국무총리든지 자리를 해가지고 정권을 주면은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선거 전에 발표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위대한 2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1등보다 위대한 2인자. 김유신, 김종필, 또 제3의 누구가 이번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